축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알파의 한수범입니다.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을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에 걸맞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네, 지난해까지 축구 담당 기자를 맡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책도 쓰고 이전에는 축구 심판으로도 잠깐 활동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현지 시각 11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이번 월드컵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경기장을 짓는 문제 그리고 일정까지 과연 이 대회가 제대로 시작이 될지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대회인데요.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대해서 알파 구독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정보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께 외쳐주시죠. 오늘의 알파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럼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최초입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이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에요. 카타르에서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륙별 안배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일단 높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동아시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했기 때문에 중동 개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도전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돼 있는 호주도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회인데요. 나름대로 한국이 이 대회 유치전에서 선전을 좀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호주가 떨어지고 2차 투표에서는 일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차 투표까지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카타르에 밀렸습니다. 이 카타르에서 열리다 보니까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 됐어요. 흔히 이제 이렇게 반팔 입고 우리가 응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이 워낙 높은 데다가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겨울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컨디션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겨울에 연다는 게 또 선수들 각자 소속된 팀의 경기 일정이나 리그 운영에도 좀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잘 조정됐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대회 개막 직전까지도 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유럽 리그가 가을에서 시작해서 봄에 끝난 리그가 많아가지고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리그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럽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단을 하고 대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소속팀에 모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발을 맞출 기회가 적어서 경기력에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또 부상자도 속출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소속팀이나 대표팀 모두 소가리를 한 대회입니다. 그럼 각자 리그 일정은 좀 조정이 됐나요? 일단 월드컵은 피파에서 정한 의무 차출 대회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던 리그는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봄에서 시작하는 우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빠른 2월 19일에 개막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 월드컵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도 최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은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꾸준히 월드컵에 나섰기 때문에 카타르와는 좀 클래스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키워드 여성 심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성 심판이에요. 이 첫 번째 키워드였던 최초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여성 주심이 최초로 뛴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6명의 여성 심판이 경기장을 누빕니다. 여성 심판이 남자 월드컵에 나서는 건 월드컵 역사상 최초인데요. 인원도 인원인데 여성 주심을 선발한 점은 피파가 내린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으로 뛰려면 뭔가 과정이나 라이센스가 좀 필요한가요? 심판 자격증 취득은 일단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선 과거엔 3급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5급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급 연령대 경기들을 이렇게 뛴 다음에 차근히 경력과 능력을 쌓아야 1급 심판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국제 심판이 돼서 톱 클래스로 인정을 받아야 월드컵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과 판단력, 영어 실력 이런 부분들은 필수죠. 김 기자님도 심판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몇 급이신가요? 저는 이제 3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급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카타르니까 여성 심판들이 히잡을 쓰고 뛰어야 되느라는 좀 궁금증도 드는데요. 궁금하실 만한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히잡을 법률로 이제 강요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심판의 여성 심판 말고 우리나라 심판은 좀 경기에 뛰나요? 아쉽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심판뿐만 아니라 남성 심판도 이번 월드컵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실 국제대회나 뭐 해외 경기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심판들이 일본이나 뭐 중국 심판들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드는데 아무래도 뭐 국제축구의 영향력이나 외교력 등을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돈입니다. 이번 키워드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돈이에요. 이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항상 본질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이 월드컵을 하면 도대체 돈은 누가 버는가? 피파인가? 개최국인가? 누가 버나요? 기본적으로 피파는 흑자, 개최국은 적자 구조입니다. 경기장이나 인프라는 개최국에서 갖추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피파가 가져갑니다. 실제로 2014년 대회 개최국인 브라질은 나라 경제가 정말 휘청했고요. 지난해 한국일보에서 다뤘는데 우리나라 역시 2002 월드컵 경기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이 그러면 적자인데 개최국으로서의 이점은 도대체 뭐예요? 관중들이 몰리고 일단 관광 수익으로 일단 이어지겠죠. 무엇보다 카타르가 노렸던 국가 이미지 제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장, 도로 등 인프라 역시 크게 확충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이번 대회 역시 경기장과 도시 건설에 무려 2,20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2,200억 달러면 한화로 한 29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산유국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개최국들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죠.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아예 도시 하나를 새로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르사일이란 도시인데 이곳은 월드컵 개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없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생기면서 아예 신도시가 하나 생긴 거죠.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이콧입니다. 사실은 이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에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인도나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총 6,500명 정도가 희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도 임금 체불이나 감금 등 인권 침해 주장도 이어지면서 피로 물든 월드컵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일단 카타르에서는 동성애가 최대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에 동성애 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 조직위원회 역시 동성애에 의한 차별은 없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홍보대사조차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손해다 라고 말했다니까 진정성은 의심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보이콧 움직임이 있나요? 네, 유럽 국가들 위주로 보이콧 움직임이 좀 뚜렷한데요. 일단 덴마크 대표팀 같은 경우가 처음에 모두를 위한 인권이라는 문구를 유니폼에 이렇게 삽입하기로 했는데 피파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항의하는 의미로 이 보조 유니폼을 검정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거리에서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보이콧에 대해서 카타르는 어떤 입장인가요? 카타르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주 노동자의 희생자 수도 과장됐다 이런 발표는 나왔습니다. 이런 카타르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스포츠 워싱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앞서서도 이제 산유국들이 유럽 축구나 골프 대회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국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거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이른바 스포츠 워싱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이번 카타르 대회는 중동 내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워싱에는 확실히 실패한 것 같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입니다. 이번 키워드 마지막이에요. 뭐가 마지막이라는 건가요? 이번 대회는 32개국이 출전하는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왜죠? 다음 대회부터는 총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참가 기회 확대지만 속내는 수익 확대 같기도 합니다. 수익 확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월드컵이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일단은 48개국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 통해서 중계권 수익률도 높아지고 각국의 기업들의 참여도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32개국으로 계속 해오다가 48개국 체제로 바뀌면 이게 뭔가 시스템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4개의 팀이 한 계조로 묶여 있는데 다음 대회부터는 3개의 팀이 한 계조로 묶여서 조별리그는 2경기씩만 치르게 되고 토너먼트는 지금 16강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대회부터는 32강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항상 목표를 16강만이라도 진출하자고 하는데 다음 대회부터는 32강만이라도 진출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2강 체제 말고 또 다른 마지막도 있나요? 네, 세계의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두 선수 이제 모두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호날두가 85년생, 메시가 8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지금 캡틴인 손흥민 선수도 올해 지금 만 30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출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전적으로 선수의 선택이고 이건 누구도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만으로 29세였던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끝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다만 국민들은 조금 더 보고 싶겠죠? 반대로 이번 월드컵에서 새롭게 등장한 선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2000년대생들이 월드컵 무대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되고요. 예비 선수지만 이강인 선수와 같은 2001년생인 오현규 선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2004년생인 파블로 가비 같은 선수가 합류를 하는데요. 10대들의 활약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세대 교체가 좀 잘 이루어지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알파 카타르 월드컵 최초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김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야겠죠. 저희 몇 강 갈까요? 저희요? 네. 솔직히? 네, 솔직히 마음은 우승인데요. 네. 벤투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마음은 축구는 네.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래도 성적에 좀 연연하지 말고 일단 3경기부터 재밌게 응원하면서 또 의미를 찾아가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역대급으로 논란이 많았던 대회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저희가 월드컵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초로 오늘의 알파 마무리할게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최초로 중동에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에요. 32개국 체제로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이기도 하죠. 카타르는 총 2,200억 달러를 투자해 경기장, 지하철, 도시까지 건설했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개최 전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월드컵 시설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피로 물든 월드컵이라고 불리고 있고 성소수자 탄압 문제도 생겼죠. 카타르 측에서는 사망자 수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사회 시선은 차가웠어요. 보이콧 움직임도 여럿 있었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월드컵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가 없는 스포츠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 될까요? 아니면 논란을 넘어 기념비적인 월드컵으로 남을까요?